1944년 유럽 전역의 상황은 연합국이 마침내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하면서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한 소련과 독일로 진격해가고 있었다. 이미 많은 병력을 상실한 독일군은 후퇴를 거듭했지만 연합군도 보급선이 연장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안트베르펜 항구를 새로운 보급 거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주요 거점을 확보한 뒤 해안가에서 항구 접근을 막는 독일군을 소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수부대와 지상군이 함께 투입된 마켓가든 작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연합군은 진격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보급 문제는 남부에서 진격하던 미군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고 연료가 떨어진 패튼 장군의 탱크들도 그대로 멈춰서 버렸다. 연합군은 즉시 서북지역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지만 첫 보급이 항구로 들어오기까지 무려 2달이나 소요되고 만다. 그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독일군은 라인강 너머의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결국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려 했던 연합군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서부 전선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연합군이 보급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세를 미루면서 히틀러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반격 작전을 내놓게 되는데 아르덴의 삼림지대를 기습 돌파한 뒤 연합군 최전방 보급기지인 안트베르펜까지 진격해 간다는 내용이었다. 과거 아르덴을 통한 기습 공격으로 7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한 전격전 전략을 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만약 작전이 성공한다면 독일군은 서부 전선 북부의 연합군 병력을 포위 섬멸할 수 있었고 연합군의 막대한 군수 물자를 얻을 수 있었다. 서부 전선이 안정화되면 소련과의 전쟁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여력이 없었던 독일 군부는 히틀러의 반격 작전을 반대하였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나 장비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 전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전선 총책임자들은 물론이며 히틀러의 소방수라 불리는 모델 원수까지 지연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러한 의견들을 무시해버린 뒤 작전의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암살 미수 사건으로 더욱 총통의 눈치를 보게 된 상급 지휘관들은 더 이상 히틀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히틀러의 독단적인 망상을 실현해야 했던 독일군은 그동안 아껴둔 항공기들을 비롯해 연료와 탄약까지 모두 서부 전선으로 집결시켰다. 집결 병력은 30만 명에 달했고 신형 티거 전차를 비롯한 천여 대의 전차를 동원하는 등 사실상 독일군의 모든 전력이 동원된 것이다. 독일군은 이번 작전을 방어전으로 위장하기 위해 라인을 소화라는 작전명을 명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작전 성공을 어렵게 본 만토이펠과 모델 원수는 매주 강까지만 진격해가는 전략을 따로 준비하게 된다. 한편 새로운 보급 거점을 확보한 연합군 진영에서는 더 이상 독일군이 공세를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선의 휴식과 재정비를 명령한 상태였다. 특히 독일군이 돌파 지점으로 지목한 아르덴 고원의 삼림지대에는 신병 위주의 전력이 약한 부대와 휴식이 필요한 병력들이 배치돼 있었다. 이는 독일군의 보안이 강화된 점도 있었지만 기상 악화로 공중 정찰을 하지 못하면서 독일군의 대규모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거대한 안개가 서유럽을 뒤덮기 시작하자 마침내 독일군 기갑부대의 작전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1944년 12월 16일) 무장 친위대의 정예 기갑 사단들로 구성된 SS 6기갑군이 안트베르펜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만토이펠이 이끄는 5기갑군이 중앙 공격을 맡았으며 남부 방면에서 측면을 지키는 임무는 7군에 부여됐다.
독일군에게 주어진 기간은 단 일주일이었으며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메즈강까지 4일 만에 도착해야 했다. 막강한 기갑 전력을 앞세운 대규모 병력이 기습해오자 미 8군단이 지키고 있던 전선이 급격히 밀려나기 시작했다. 만토이펠은 106보병사단 이하의 2개 연대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7,000명이 넘는 미군 포로를 잡았다. 그러나 독일군의 주력 부대였던 6기갑군은 미 99보병사단의 강렬한 저항에 막히면서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합군 병력이 집결할 때까지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99보병사단은 독일군에 맞서 끝까지 방어선을 지켜낸 유일한 부대였다. 그 시각 미군의 후방 진영에서는 미군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는 독일군이 출현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독일군이 영호를 구사하는 병사들로 부대를 창설한 뒤 기갑부대의 진격에 맞춰 후방으로 투입했던 것이다. 결국 주요 길목마다 헌병들이 배치되면서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고 서둘러 전선으로 이동해야 했던 미군 병력 또한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검문 검색을 받던 브래들리 장군이 수시간 동안 헌병에 억류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주도권을 잡았던 독일군은 개전 초기 무서운 속도로 미군을 몰아붙였지만 진격 속도는 이내 둔화되기 시작했다. 적들이 대응에 나서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던 히틀러의 예상과 달리 아이젠하워의 결단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2개 공수사단과 기갑사단을 즉시 전선으로 투입시켰다. 이들이 배치된 벨기에의 주요 교차 지점인 생비트와 바스토뉴는 메즈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독일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도시들이었다. 특히 아르덴 지역 주요 도로가 한 곳으로 이어진 바스토뉴는 7개의 도로가 연결된 군사적 요충지였다. Elements of the 1st and the 6th SS Panzer Division have broken through in the Ardennes forest. Now they've overrun the 28th Infantry and elements of the 4th. 독일군은 생비트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으나 증원 병력까지 합류한 미군의 방어선은 그리 쉽게 뚫리지 않았다. 게다가 바스토니로 향한 5기갑군 역시 미 28보병사단이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이틀이나 지체된 상태였다. 그동안 바스토뉴의 미군 방어선이 대폭 강화되자 만토이펠은 선두에 있던 제2기갑 사단에 우회할 것을 명령하였고 곧장 메즈강으로 진격시켰다. 그 대신 독일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기갑교도사단이 바스토뉴를 포위했으며 국민적탄병과 미군을 공격하였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독일군은 소년들과 노인까지 동원했고 그나마 체격 조건이 좋은 병들을 국민적탄병이라 불렀다. 한편 남쪽으로 진군할 계획이었던 패튼 장군은 미공수 부대를 구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면서 바스토뉴로 방향을 틀은 상태였다. 무려 16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했던 패튼 장군의 전차 부대는 혹한의 상황에서도 밤낮을 쉬지 않고 북쪽으로 진군해 갔다. 그 사이 바스토뉴에 완전히 갇힌 미군 병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하며 독일군의 공격을 버텼다. 호위 공격으로 바스토뉴를 확보하지 못한 독일군이 항복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미군 지휘관에게 모욕만 듣게 된다. 이에 분노한 독일군은 공세 최초로 폭격기까지 동원해 바스토뉴를 폭격했지만 100일 공수 사단이 지키는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군이 반격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날씨가 맑아지면서 연합군이 공중보급과 항공폭격을 재개하였다. 특히 항공폭격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독일군은 연료와 탄약이 부족해지면서 서서히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메즈강에서 15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한 독일의 기갑사단들도 항공 지원을 받는 미군 제2기갑사단에 처치당했다. 이 시점에서 모델이 다시 한번 작전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히틀러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렸다.
12월 26일 마침내 패튼 장군의 제4기갑 사단 전차대대의 지휘관이었던 에이브람스 중령이 바스토뉴를 둘러싼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했다. 이후 본격적인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메즈강 코앞까지 진출했던 독일군은 다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독일군 지휘관들이 재차 병력 철수를 건의하였고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한 히틀러가 철수안을 수락하면서 독일군은 퇴각할 수 있었다. 결국 독일군 최후의 반격 작전이었던 벌지 전투는 실패로 끝나게 되며 공식적으로 1945년 1월 27일 종료된다. 미군은 벌지 전투에서 8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독일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하게 된다. 동부 전선의 정예부대까지 끌어왔던 독일군은 그나마 비축해둔 물자마저 바닥나면서 전력이 급격히 약해졌다. 여기에 재정비를 마친 소련군이 다시 진격을 재개하면서 독일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동부 전선으로 이동해야 했다.